당신은 동기부여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정신에 서서히 퍼지는 독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미덕이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 생각이 사실은 당신의 힘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전에 그들의 힘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가장 파괴적인 단 하나의 정신적 습관을 해체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상위 1%만이 이해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운명의 주인과 환경의 노예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입니다. 현대 남성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산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타인의 인정과 외부의 평가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정.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합니다. 특히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과에 결부시키는 순간 우리는 통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있고 불안하며 압도당하는 느낌. 하루가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루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무력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변화를 시작해야 할 곳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첫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오늘 하루는 좋았으면 좋겠다. 혹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길. 이 생각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는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정신적 나약함의 선언입니다. 희망은 통제권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희망하는 순간 당신은 하루의 주도권을 외부 요인, 즉 변덕스러운 상사의 기분, 예측 불가능한 교통 상황,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 아니라 그저 파도에 떠밀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승객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정신을 가진 남자는 하루가 좋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하루가 닥치든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이 내면에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힘의 근원을 내부에서 찾느냐, 외부에서 구걸하느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은 통제할 것입니까? 아니면 통제당할 것입니까? 이 선택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함정, 의무감의 족쇄. 대부분의 남성들은 알람 소리와 함께 머릿속에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떠올립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 처리해야 할 이메일, 만나야 할 사람들. 이 목록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족쇄입니다. 해야만 한다, have to는 생각은 당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당신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에 반응하는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당신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박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창의성도, 주도성도, 내면의 힘도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기로 선택한다, choose to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보고서를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을 다하고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보고서를 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당신을 노예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렇다면 파괴적인 생각을 대체할 강력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이 단순한 구분이 바로 모든 정신적 힘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 판단, 그리고 행동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 즉, 날씨,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건강까지도 완벽하게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희망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차가 막히지 않아야 할 텐데, 그가 내 제안을 좋아해야 할 텐데. 이것은 모두 낭비되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정신의 지배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집중력과 에너지를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의 비밀입니다. 통제 이분법의 실제적 적용, 이 원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아침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무례한 동료,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 교통체증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나열하고 그것들이 당신의 통제 밖에 있음을 명확히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동료의 무례함에 침착하게 대응할 것인지,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지, 교통체증 속에서 분노하는 대신 오디오북을 들을 것인지,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아침 의식을 통해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정신적인 갑옷을 입게 됩니다. 외부의 화살이 날아와도 당신의 내면은 상처 입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파괴 습관. 감정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니 기분이 별로네. 오늘 하루는 망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하루를 예단합니다. 아침의 일시적인 감정을 그날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논리적인 생각의 오류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나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안개가 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불안감이나 무기력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외부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사건 자체가 우리를 화나거나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이것은 끔찍한 일이야 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정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거리를 두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현대판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피리 메디타치오 말로룸. 스토아 철학자들은 악의 예행 연습이라는 강력한 정신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상해 봄으로써 정신적인 내성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현대 남성들은 대부분 이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막연한 긍정주의에 빠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맹신하거나 혹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둘 다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접근법은 아침에 몇 분간 시간을 내어 오늘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나 실패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청중의 반응이 차갑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미지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생존 계획까지 세워두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다음의 3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첫째,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단 1분간 침대에 누워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당신의 내면에 먼저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의 주도권을 외부 세계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하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자리에서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미덕을 실천할 것인가?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루 동안 그 미덕을 발휘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하루에 목적과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건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적인 행위자가 됩니다. 셋째, 짧게라도 일기를 쓰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감사했던 일 1가지, 그리고 오늘 스토아적 원칙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한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당신의 의지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자기 개발은 실패하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 비법과 아침 루틴에 대한 조언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고도 변화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행동의 무엇, what과 어떻게, how에만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왜, why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 찬물 샤워를 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당신의 철학이 부재하다면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한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왜 외부 사건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지, 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지, 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왜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아침 행동 하나하나가 이 강력한 철학적 기반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습관이 되고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됩니다. 껍데기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십시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힘.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승진, 연봉,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결과물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오늘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함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수많은 외부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실망을 낳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즉 당신의 노력과 행동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행동하며 얼마나 용기 있게 도전하는가 뿐입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울 때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와 같이 결과 중심적인 목표 대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와 같이 과정 중심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고 당신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당신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만족감과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많은 남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청중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패하면 비웃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의 정신을 올가매는 투명한 감옥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 기분, 그리고 편견의 산물일 뿐 당신의 실제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서 불행해진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자기 영혼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아침에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행동 계획이 당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당신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할 뿐이라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아침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편함을 친구로 만드는 훈련.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속삭입니다. 더 부드러운 침대, 더 빠른 배달, 더 자극적인 콘텐츠. 그러나 편안함의 추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더 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작은 불편함에도 쉽게 짜증내고 사소한 역경에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연습했습니다. 일부러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며칠간 간소한 식사를 하며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고행이 아니라 정신을 단련하는 백신과 같았습니다. 스스로 작은 어려움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 루틴에 의도적인 불편함을 추가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15분 일찍 일어나기, 찬물로 세수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이런 작은 훈련들이 모여 당신의 불편함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불편함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가장 강렬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평소에는 잊고 삽니다.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침마다 자신의 죽음을 상기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타인의 시선, 사소한 모욕, 단기적인 쾌락 같은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가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하루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용기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에 대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창조한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힘들다, 짜증난다, 불가능하다. 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를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길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반면 스토아적 언어는 신중하고 객관적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교통체증이라고 말하는 대신 도로에 차가 많다고 사실 그대로를 묘사합니다. 그는 나를 모욕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는 내 대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기술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감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충동적인 반응을 유발하지만 객관적인 언어는 우리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우리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불평과 과장 대신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바뀌면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끝없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간결하게 말하라. 무엇보다 침묵을 지켜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침 시간의 일부를 의도적인 침묵 속에서 보내는 것은 강력한 훈련입니다. 음악도, 팟캐스트도, 뉴스도 없이 오직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말을 아끼는 습관은 당신을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줄이고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온전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통찰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아모르 파티, 아몰 파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정점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단순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거나 나쁜 상황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가장 끔찍한 비극까지도 그것이 마치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인 양 사랑하고 환영하는 태도입니다. 왜 이런 태도가 중요할까요?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것은 불공평해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과거에 얽매인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일어난 모든 일을 이것은 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껴안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당신의 강인함을 시험할 기회이며, 고통스러운 경험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 교훈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과 춤을 추십시오. 작은 승리들을 축적하라.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100kg을 감량하겠다, 100만장자가 되겠다와 같은 목표는 너무 멀게 느껴져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점진적인 발전을 강조합니다. 거대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벽돌처럼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당신의 하루를 계획할 때 거대한 목표 대신 당신이 오늘 완벽하게 통제하고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다 읽겠다. 대신 오늘 책 10페이지를 읽겠다. 마라톤을 완주하겠다. 대신 오늘 15분간 달리겠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 성취감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이 작은 승리들은 당신의 뇌에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자신감과 추진력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것, 약속된 시간에 일어나는 것, 계획했던 운동을 마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승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지도 이성 헤게모니콘을 깨워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지도 이성이라고 불리는 최고 결정권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충동, 감정, 욕망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도 이성을 잠재운 채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순간적인 쾌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더 자고 싶은 유혹,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 화가 난다고 소리치고 싶은 욕망. 이것들은 모두 지도 이성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은 당신의 지도 이성을 훈련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5분만 더를 외치는 충동적인 자아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하는 이성적인 자아 사이의 싸움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성의 편을 들어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이 작은 승리가 당신의 지도 이성을 강화시킵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더 이상 충동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고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 안의 왕을 깨우십시오. 관계 속에서의 스토아적 실천. 우리의 정신적 평온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부터 가족과의 갈등으로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출근하자마자 동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사회와 단절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친절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참견 잘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질투심 많은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불완전함을 미리 예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한 정신적 준비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실망시킬 수도 있음을 예상하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 즉 이성적이고 관대하며 품위 있는 인간으로 대할 것을 미리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관계 속에서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길입니다. 단순함의 미학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복잡함과 소유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약속,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더 나은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줄어들 때 진정으로 부유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인간관계, 입지도 않으면서 옷장을 차지하는 옷들. 의식적으로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적게 소유하고 적게 약속하고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오직 그 음식의 맛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음악을 끄고 주변의 풍경과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단순함은 당신에게 명료함과 집중력,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유물과 외부 활동으로 당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무기, 유머 감각. 스토아 철학은 흔히 엄격하고 진지한 이미지로 오해받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유머와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결점까지도 웃어넘길 수 있는 능력은 최고의 정신적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머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농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이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거나 위협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걱정거리가 떠오를 때 그것을 극도로 과장해서 우스꽝스러운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든다면 당신이 발표하는 도중에 바지가 찢어지고 모든 청중이 배를 잡고 웃는 최악의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마저도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하나 생겼네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유머는 문제와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감정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스스로의 실수나 결점에 대해 웃을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을 겸손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완전함을 껴안고 웃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외부 세계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내면에서 찾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것은 단순한 아침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항로를 잃지 않는 선장으로 거듭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매일 아침 당신이 의식을 차리는 바로 그 첫 순간에 내려집니다. 오늘 문을 나설 때 좋은 하루가 되기를 희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좋은 하루를 만들겠다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통제를 추구하는 소수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하고 우리의 커뮤니티에 동참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단 한 명의 남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실천할 단 하나의 스토아적 원칙은 무엇입니까?